안녕하십니까. 강은가 고화선의 건강가 장수입니다. 오늘 또 한의사 고화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둥근과 각진 것에 대해서 그 형태를 통해서 알아보는 어떤 약효를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긴 것과 짧은 것의 어떤 형태의 효능을 살펴보는 건가요? 네네. 먼저 긴 형태의 음식은 뭐가 있죠, 선생님?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네. 바나나는 길다. 오이, 네. 애호박,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길쭉길쭉한 음식이죠. 네네. 그러면 그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오이를 먹으면 또 뭐 설사하는 여자분들이 있는 것 많죠. 같기도 하고, 또 바나나는 또 변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좀 소화와 관련 있는 건가요? 대소변을 빼주는 것과 아,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미 상식처럼 알고 있는 효능들이 나타난 이유를 또 이 바로 기다란 형태에서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긴 형태의 효능을 설명할 때에는 한때 나갔었던 그 일본의 식양법, 마크로비오틱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우선 마크로비오틱 양성이라는 거는 구심력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최대한 수렴하고 응집하는 양성이 힘을 거꾸로 수렴하는 뜻한- 힘이다. 네. 그래서 이제 태엽으로 보통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최대한 단단하게 감아놓은 상태를 떠올리시면 되세요. 태엽을 감으면 최대한 작아지죠.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작고 농축되고 응집된 상태에 해당을 하고요. 마치 수류탄처럼 내부의 에너지가 압축이 돼서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고 에너지도 강해서 우리 몸도 보해주는 효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마크로비오틱 음성은 원심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최대한 발산하고 확산하는 힘인데요. 이번에는 태엽이 풀리고 퍼져나가면서 크기는 커지고 희석되고 분열된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빼주고 흩어주는 효능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방금 예를 들었던 오이나 바나나나 애호박은 마크로비오틱 음성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는 생태치유적인 효능과도 이게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것은 마크로비오틱 양성처럼 보해주고요. 길쭉한 형태는 마크로비오틱 음성처럼 빼주고 흩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이, 바나나, 애호박처럼 긴 형태는 대변도 빼주고 부종도 흩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산후 부종을 뺄 때 기다란 애호박을 쓰지 굳이 둥글럽적한 마크로비오틱 양성의 늙은 호박을 왜 쓸까요? 그러네요. 산모한테는 이렇게 발산하면 안 되니까 그런가요? 힘을 모아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너무 이제 발산만 하게 되면 약해진 산모의 몸을 더 허약해지게 그렇구나.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보해주면서 일부는 빼주는 그래서 이제 빼주는 박과를 쓰면서도 형태는 둥글럽적하게 생긴 호박을 써서 마크로비오틱 음성과 양성을 적절히 반반씩 이용한 치료를 하고 그런 있습니다. 늙은 호박에 또 그런 심오한 뜻이 숨어 있네요. 네. 이렇게 저희처럼 그 식물 종의 성질과 자라난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결코 완벽하게 어떤 효능을 이해하기에 어렵고요. 이런 음식의 효능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한 면만 보고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군요. 네, 그러니 성분만 가지고서 이제 전체를 파악하기에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긴 형태를 지니면서도 또 속이 비어 있는 식물의 효능을 보실게요. 대표적인 다이어트 한약재인 마황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감기 초기에 땅구멍을 열어서 땀을 빼줌으로써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깊이 못 들어가고
밖으로 바로 나가도록 쓰는 약이거든요. 요새는 다이어트 환자한테 많이 써서 이제 땀을 내서 뭐 부종을 뺀다거나 아니면 지방을 빠르게 연소를 시켜서 살을 빼게 돼요. 근데 이 마황 줄기를 잘라보면은 속이 동그랗게 텅 비어 있습니다. 저희 몸에서 이렇게 땀을 내주는 식물들이 주로 속이 빈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는 고추나 고추. 대파 같은 것들이 속이 텅 비어 있죠. 그래서 먹으면은 우리 몸의 땀구멍을 열어주고 땀을 내주고 또 우리 몸의 구멍이 뭐 콧구멍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소변이 나가는 구멍, 혈관도 구멍의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구멍을 열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멍 뚫린 약은 발산하는 모흡 기운으로서 마크로비오틱 음성에 해당을 하고요. 뚫고 흩어서 내보내내고 감기나 채기, 스트레스, 세균, 병균, 변비라던가 부종, 또 어혈, 독소 같은 것들을 배출을 시켜줍니다. 와, 현대인들한테는 거의 필수적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형태가 동일하게 길지만 구멍이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부추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러니까 판은 길지만 비어 있고 네. 부추는 안이 꽉 차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추처럼 속이 꽉 차 있는 식물들은 오히려 반대로 수렴하고 모아주는 금기운에 해당을 해서 마크로비오틱 양성이고요. 우리 몸에서는 정액이나 피, 기운 등이 빠져나가는 거를 수렴해서 보충시키고 저장시켜주는 효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야, 대파하고 부추에 그런 심오한 차이가 또 있다는 걸 또 처음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중간 정도 형태 있는 게 있잖아요. 쪽파. 네. 그런 반반인 건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겨울에는 쪽파로 김치를 담아 먹죠. 만약에 그렇죠. 이제 대파로 김치를 따로 담아 먹지는 않으니까. 대파로 김치 담아서 한겨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너무 땅구멍을 계속 열어주면 겨울 추위에 오히려 감기가 쉽게 걸리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추로 김치를 담아서 계속 속을 채워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한겨울에 속을 너무 데우기만 하면 오히려 속에 있는 열로 인해서 중풍이 제일 발생을 많이 하는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냉모미를 한 번씩 먹어줌으로써 뱃속에 열을 적당히 식혀주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은 채우고 반은 열어주는 쪽파 정도가 겨울 내내 먹기에 딱 적당한 거죠. 대단하다. 이런 인식들은 정말 아주 천재적인데요. 우리가 먹는 이 쪽파김치에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왜 냉면을 한겨울에 이렇게 원래 먹는가? 굳이 추운데 찬 추운데 냉모미를 그게 한겨울에.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음식 문화는 사실 자연 과학입니다. 자연에도 사치가 없듯이 인간 문화에도 역시 오랫동안 살아남은 역사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파는 속이 뚫려 있어서 땅구멍을 열고 땀을 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고요. 대소변 구멍도 열어서 대소변 막힌 것이 잘 나가게 해주고 콧구멍 막힘도 뚫어져서 비염에도 실제로 좋고요. 문제는 과식했을 때 너무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뼈 마디까지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허약해지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적당히 필요한 약성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필요할 때만 먹어야 합니다. 반대로 부추는 속이 꽉 차 있어서 허약한 것을 보충해주고 허리나 무릎을 데워줌으로 늘 먹는 게 좋고 오래 먹을 수 있어요. 봄부추는 사위에게도 안 준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만큼 우리 몸의 양기를 강화시키고 정력을 보충해주면서 소변이 이제 너무 새는 것도 수렴시켜서 소변 자주 보는 것도 치료해주게 됩니다. 나 이제 이해했네. 왜 봄부추는 왜 사이한테 안 주나? 그럼 딸한테 줄 텐데. 근데 사이한테 안 주고 내 남편한테 주겠다. 막 이런 뜻이구나. 네, 재밌네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긴 것과 짧은 것의 예로 이번에는 콩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잘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콩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생겨난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콩이요? 네. 그걸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콩의 원산지가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요? 만주 네. 뭐 이런 아니고? 만주를 비롯해서 이제 한반도에 해당을 하는데요. 야, 이거 남미도 아니고 저쪽에 네. 아프리카도 아니고. 네. 야.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5,000년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콩의 원산지가 바로 우리 아름다운 한반도입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거쳐서 콩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콩 품종이 자생하는 곳도 바로 우리나라고요. 콩과 관련한 특이한 음식 문화도 다양하게 자리 잡고 그렇죠. 있습니다. 콩을 응용해서 많이 먹죠. 네, 예를 들어서 콩을 길러서 콩나물을 만들어 먹는 게 다른 나라에서 보셨어요? 그렇죠. 콩나물은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죠. 우리나라만 먹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음식 문화가 실제 전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죠. 해요. 러일 전쟁. 네. 유명하죠. 러일 전쟁 굉장히 긴 항에 이제 과일 야채가 떨어지니까 비타민 C 결핍증으로 러시아군들은 이 괴혈병 때문에 시달리거나 죽어갈 때 일본군은 우리의 콩나물 문화를 활용해서 콩에는 없지만 콩나물에는 있는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괴혈병 걱정 없이 전쟁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 정말 이 콩나물 하나가 어찌 보면 20세기 초반에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힘을 결정짓는 이 러일 전쟁을 참 결정지었습니다. 그쵸. 그만큼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지혜가 녹아난 최고의 음식 문화가 콩이기도 한데요.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제는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K 트렌드가 각광을 받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의 정체성이 콩과 매우 닮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콩을 잘 먹는 것만을 넘어서서 또 콩하고 한국인이 닮았다고요? 네, 보통 식물이라는 거는 한 자리에서 평생을 그렇죠. 살거든요.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이제 식물이 동물이지, 아니라 동물. 동물이라고 불러야죠. 근데 콩과 같은 덩굴 식물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여서 뻗어나가는 식물인 듯 사실상 식물 같지 않은 굉장히 동물 같은 식물에 해당을 하거든요. 제크의 콩나물처럼. 그래서 뿌리는 물가에 깊게 내려서 물을 이제 풍성하게 빨아들이고 줄기는 이제 쭉쭉 뻗으면서 그리고 매우 질기고 잎사귀는 광합성을 풍성하게 하도록 넓고 또 덩굴 끝은 햇빛을 최대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높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렇게 덩굴이 뒤덮은 나무는 얼마 못 살고 사실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물 중에 가장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동물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영리한 식물이 바로 이 덩굴입니다. 역시 감목보다 을목이 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렇죠. 그 덩굴 식물의 대표가 바로 콩인 거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환경에 영민하게 머리를 굴리고 적응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번성한 콩의 그 강인한 생명력이 한국인의 상징이자 위대한 K-트렌드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힘이라고 봅니다. 한류와 콩. 한류의 본질은 콩이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콩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밥에 넣어 먹는 검은 콩, 정확한 명칭은 이제 쥐눈이 콩인데요. 콩 알이 콩깍지에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작고 윤기 나고 이제 동글동글한 콩일수록 더 효능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크로비오틱 양성에 해당을 하죠. 실제로 효능은 신장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요. 콩이요? 네, 그리고 서리를 맞아서 수렴하는 이제 금기운을 더 많이 받은 콩일수록 신장을 더 보강해주는 효능이 강화돼서 우리가 서리태라고 부르고 있죠. 보통 서리태 콩으로 팔죠. 네. 그런 콩이 훨씬 더 단단해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적소두라고 부르는 팥은 선생님 콩깍지에 몇 개 들어있는지 보셨어요? 그런 팥을 보고는 봤지 콩깍지는 못 봤는데 아무래도 뭐 두세 개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콩깍지가 검은 콩보다 훨씬 길게 돼요, 팥이. 그래서 이제 한 7개에서 9개 정도 들어있어요. 뭐 굉장히 많네요. 네, 팥은 검은 콩에 비해서 콩깍지도 훨씬 길고 이게 바로 이제 마크로비오틱 음성에 해당을 하죠. 우리 몸에서 실제 정체된 물을 흩어주고 뚫어주고 빼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콩이어서 대표적인 부종을 빼는 한약재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종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팥을 그냥 이렇게 베개처럼 만들어서 배우자고 하는 것도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팥을 또 우리가 어떤 때 많이 먹냐면요. 밀가루 음식. 이렇게 뭉치기 쉬운 음식과 배합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단팥빵, 찐빵, 동지팥죽, 찹쌀떡 이 모두 다 이제 채기를 일으키기 쉬운 음식과 배합을 해서 이 채기를 일으키기 쉬운 음식을 그렇죠 흩어주고 뚫어서 빼주는 작용을 이게 하는 게 이렇게 색깔과 맛 때문만은 아니고 이런 네. 원리가 안에 숨어 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덩굴 식물이 원래 이런 뚫어주는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단팥빵을 앞으로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단팥빵 먹을 때, 이 안에 팥이 왜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동의보감에 팥은 너무 오래 복용하게 되면 피부가 검어지고 마르면서 야위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잠깐 먹는 게 좋습니다. 다 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콩이 아니고 이 콩깍지의 길고 짧은 형태를 보고 또 금은콩처럼 콩깍지가 짧은 형태면 우리 몸을 보여주고 팥처럼 콩깍지가 이렇게 긴 형태면 반대로 채기를 뚫어주고 부종을 빼준다 이렇게 이제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긴 것과 짧은 것의 형태를 통해서 효능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간단한 원리를 이제 어디에든 동일하게 적용해서 그 효능을 유추할 수 있으니 그 범위를 넓혀서 적용들 해보시고요. 또 내 체질에 필요한 음식이 뭔지 세심하게 찾아서 드셔보시고 또 한 주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긴 것과 짧은 것의 어떤 이 형태로 본 음식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또 한의사 고화선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과 건강,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생태치유학교 구루와 함께하는 생태치유스테이. 자연이 가진 놀라운 생태치유의 힘을 경험해보세요. 내게 맞는 생태 음식, 내게 필요한 생태 환경을 알고 더욱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랑이 가득 담긴 자연 속 치유 이야기로 6월 3일 토요일 옹달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